뷰티입니다. 오늘은 애플로부터 제품을 대여받아 약 일주일간 M4 프로 칩을 장착한 신형 맥미니의 사용 후기, 특히 제 업무인 영상 관련 작업에서의 사용 후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게 진짜 정말 괜찮습니다. 기대를 전혀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이 M2 울트라를 탑재한 맥 스튜디오에 맞먹는 결과를 내놓을 때가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가 사용한 맥미니 사양을 말씀드리자면 M4 프로 칩에 48GB 램이 달린 모델이거든요. 이게 맥미니 치곤 상당히 비싼 모델이긴 한데 스포일러 하자면 M2 울트라를 장착한 맥 스튜디오보다 성능이 좋은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또한 이 M4 프로 칩이 달린 맥미니에는 썬더볼트 5 포트가 달려있고 이건 M2 울트라가 달린 맥 스튜디오는 없기 때문에 외장 SSD를 통해 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다면 M4 프로가 달린 맥 미니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것 같긴 해요. 다만 그렇게 하려면 썬더볼트 5가 탑재된 SSD가 많이 보급돼야겠지만 말이죠. 다만 M4 라인업 자체가 이번에는 너무 잘 뽑혀서요.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 기능 중 하나는 M4 기본형조차도 M2 울트라를 넘어서는 속도가 나오긴 하거든요. 그게 뭐냐? 일단 잠깐만 이 영상을 좀 봅시다. 아니면 저처럼 마니악한 이게 얼마 전에 업로드됐던 블랙뷰 태블릿의 초반부 장면이죠.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상의 배경 일부는 합성된 겁니다. 원래는 이렇게 저희 건물 공중 정원에서 촬영한 영상에 포토샵의 생성형 AR을 이용해 배경을 합성하고 여기에 마치 심도가 있는 것처럼 배경을 흐리게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이건 어떨까요? 얼마 전에 업로드된 중계차 관련 영상인데 이건 합성된 게 전혀 안 보인다고요. 자, 사실 이 영상의 원본은 이렇습니다. 감독님의 얼굴만 확 밝아졌죠? 앞서 보여드린 두 영상은 모두 최근 공개된 맥용 파이널 컷 프로의 신기능인 마그네틱 마스크를 이용한 작업물인데요. 이 마그네틱 마스크는 쉽게 말해 영상의 눕기를 따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렇게 하나하나 프레임 하나하나 외곽선을 선택해가며 영상 속 특정 객체를 오려내 했지만 최근에는 머신러닝과 MPU 기술의 발전으로 이미지 속 객체를 하나씩 분리한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거든요. 얼마 전 다빈치 리졸브에도 매직 마스크란 툴이 업데이트돼 꽤 좋은 반응을 일으켰는데 이제는 애플의 파이널 컷 프로에도 거의 같은 기능이 추가된 거죠. 자, 그럼 바로 실습해 보도록 합시다. 파이널 컷의 객체 인식은 아주 편리합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고 분석을 누르면 알아서 객체를 인식하죠. 더 인식하게 하려면 여기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고 이 부분을 더 인식해줘 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객체를 인식하고요. 뭔가를 너무 많이 인식했다 싶으면 이렇게 취소를 누를 수도 있습니다. 이대로 분석을 누르면 기가 막히게 인간만 따내죠. 자, 그러면 궁금증이 생깁니다. 한 화면에 두 사람도 인식을 할까요? 딸깍 하면 한 사람이 인식이 되고 다시 딸깍 하면 네, 다음 사람도 인식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아지 같은 경우도 네, 곧바로 인식을 하고요. 사물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애플 본사에 가서 아이폰 16 실물을 촬영한 영상인데 보시면 엄청나게 잘 따죠? 사실 이게 어디에도 없던 기술 이건 아닌데 애플답게 굉장히 간편하게 영상이 눕기를 딸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그럼 이걸로 뭘 할 수 있냐? 일단 가장 실용적인 거는 이렇게 어두운 영상에서 인물의 색감만 조정하는 겁니다. 영상 전체 화면 밝기를 올려버리면 뒷부분이 전부 밝게 날아가 버리지만 이렇게 객체를 분리해서 인물의 색감만 조정하면 어두운 환경에서 인터뷰 2만 밝게 바꾸는 게 가능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살짝 어려운 개념인데 샷의 심도를 얕게, 더 쉬운 말로는 아웃포커싱이 되게, 더 쉽게 표현하면 배경이 확실하게 날아가는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로 이런 효과를 내려면 주로 망원 렌즈를 이용하는데 이게 여의치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이렇게 촬영이 끝난 상황인데 결과물을 보니까 뒤쪽 배경이 너무 번잡할 때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마그네틱 마스크로 객체를 분리한 다음 배경에 살짝 블러 효과 넣으면 훨씬 인물에 집중되는 샷이 나오게 되죠. 이게 예전 샷이고 이게 지금 블러를 적용한 샷입니다. 다르죠? 특히 영화나 인터뷰 같은 거를 보게 되면은 인물의 감정 같은 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배경은 극단적으로 날리고 얼굴만 클로즈해서 막 감정을 강조하는 샷들 있잖아요. 그것도 이 마그네틱 마스크를 이용하면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이 샷도 보면은 그냥 어디 여행 온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피사체를 분리를 하고 얼굴 쪽으로 최대한 확대한 다음에 배경을 더 흐리게 설정을 해주면 야, 어딘지 모르게 여행 느낌은 좀 사라지고 첩보 영화 속의 주인공을 촬영한 듯한 영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음악만 바꾸면 훨씬 그렇겠죠. 마찬가지로 이 리트리버의 감정까지는 아니고 이 귀여운 얼굴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도 이렇게 샷을 확대한 다음에 배경을 약간 더 흐리게 그리고 배경을 약간 더 어둡게 바꾸면 네, 이 귀여운 강아지의 금색 털과 함께 콧구멍 벌렁거리는 게 되게 더 선명하게 잘 보이는 느낌이죠. 그리고 여기서 팁이 하나 더 있는데요. 실제로 광학 렌즈를 쓰게 되면은 우리 세계의 물리 법칙에 따라 가까이 있는 사물은 좀 덜 흐려 보이고 멀리 있는 건 굉장히 흐려 보이는 효과가 심하잖아요. 이건 역시 일부 구현이 가능한 게 이 마그네틱 마스크 기능은 객체 인식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피사체별로 블러의 효과를 따로 먹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이 샷 같은 경우에도 인물의 뒤에 텐트가 있고 텐트 뒤에 숲이 있잖아요. 그러면 텐트에 들어가는 블러의 정도와 뒤쪽 배경이 되는 숲에 들어가는 블러의 정도를 다르게 구현해서 이렇게 입체감이 있어 보이는 영상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마그네틱 마스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일부 머리카락의 경우에는 인지를 못하고 그냥 뭉개버리는 증상이 종종 있어서, 아니 사실 많아서 애프터 이펙트의 로토 브러쉬 같은 후작업이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똑같은 샷을 광학적으로, 즉 렌즈로 구현한 장면과 마그네틱 마스크로 구현한 장면을 비교를 해보면은 확실히 차이가 나기는 합니다. 급할 때 빠르게 쓰기 좋다는데 의외로 할 것 같죠? 참고로 이 마그네틱 마스크는 아이폰 영상 촬영본과도 궁합이 꽤 좋은 편인데요. 아이폰은 렌즈의 특성상 피사체와 배경이 전부 드러나게 찍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따라 배경이 너무 번잡스러워 볼 때가 있는데, 이럴 때 팝컷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찍은 샷을 뒤로 날려주면 네, 이렇게 꽤나 영화 같은 샷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마그네틱 툴의 활용 사례는 무궁무진합니다. 모자이크나 블러가 필요한 인물이나 사물의 특정 부위를 한번 인식시켜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따라가면서 블러가 적용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렇게 인물 객체 뒤쪽으로 자막을 보내거나 아니면 마치 크로마키처럼 인물의 눕기를 딴 뒤 배경을 전혀 다른 장소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죠. 기존에도 이런 게 가능은 했지만 시간적인 면에서 그리고 편의성적인 면에서 꽤나 오래 걸리던 귀찮은 편집 작업들이 이제는 굉장히 간편해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 꼭 M4 프로 맥미니로 해야 되냐? 당연히 아닙니다. M1도 가능한 기능이에요. 그런데 맥미니에 달린 M4 칩의 경우에는 이 마그네틱을 따는 속도가 전작 대비 엄청나게 빠릅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보면 M4 프로 칩이 달린 맥미니가 M2 울트라 칩이 달린 맥 스튜디오보다 더 빨라요. 아니 이게 왜 이러냐? 이거는 마그네틱 작업을 실행시킨 뒤 아시톱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용 코어별 작동 상황을 확인하면 알 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CPU 효율 코어, 성능 코어, 그리고 GPU와 함께 ANE라고 적힌 거 보이시죠? 이게 애플 뉴럴 엔진이라 불리는 애플 자체 칩의 NPU 파트인데요. 앞선 마그네틱 마스크처럼 컴퓨터가 객체를 인식하고 또 그 윤곽선을 따는 작업은 머신러닝 관련 연산을 담당하는 바로 이 NPU 파트, 즉 애플 뉴럴 엔진의 성능이 꽤 큰 영향을 미칩니다. M4에 달린 애플 뉴럴 엔진은 애플의 7세대 NPU로 M2에 비해 몇 세대는 더 최신의 것인데다 스펙시트 상으로도 M2 울트라의 ANE 성능이 31톱스에 불과한 반면 M4 시리즈의 ANE 성능은 38톱스로 더 높거든요. 이게 맥 스튜디오에 달린 칩이 아무리 울트라라고는 해도 근본이 M2이기 때문에 M4 프로는 물론 M4 일반형에도 이 맥 스튜디오가 밀리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지금도 보면 CPU 코어가 되게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그 CPU의 성능조차 맥 미니가 맥 스튜디오를 앞섭니다. 긱벤치를 돌려보면 결과가 꽤 명확한데 싱글 코어는 물론이고 멀티코어조차 성능을 압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더 재밌는 게 바로 이 전력 소모량인데요. 보이세요? 같은 마그네틱 마스크 작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맥 스튜디오에 달린 M2 울트라는 이보다 더 높은 전력을 소모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맥 미니에 달린 M4 프로 칩이 절대적인 성능과 전성비의 측면 모두에서 맥 스튜디오의 M2 울트라보다 뛰어나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렇다고 무조건 맥 스튜디오가 미니냐? 그건 또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업했던 프리미어 프로 프로젝터 파일을 넣고 영상을 출력을 해보면 맥 스튜디오의 출력 속도가 더 빠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맥 스튜디오의 경우 램이 훨씬 많고 대역폭 자체도 훨씬 넓기 때문에 영상 출력처럼 다양한 작업이 겹쳐진 경우 맥 스튜디오가 더 유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맥별로 다른 장점을 이해하면 꽤나 재밌는 실험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맥들을 유선으로 연결하여 일종의 클러스팅 컴퓨팅을 작동시킨 겁니다. M4 프로가 탑재된 맥 미니에는 썬더볼트 5가 탑재되어 있고 맥끼리는 썬더볼트 브릿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론상 영상 편집과 출력에 필요한 컴퓨팅 파워를 두 맥에 나눠서 처리할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이전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렸듯 대규모 언어 모델을 돌리는 클러스터링 컴퓨팅을 맥으로 구축할 수도 있겠죠. 이거는 제가 아직 이 맥미니를 약 일주일 정도밖에 사용을 못했던지라 본격적인 테스트를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여러분들께서 의견을 좀 남겨주시면 한번 실험을 제대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할까 근데? 자, 오늘은 이렇게 M4 프로 칩이 달린 맥 미니에 대한 간단한 후기를 말씀드려봤는데요. 사실 이 맥 미니의 경우 워낙에 작고 가벼워서 윈도우 PC가 있다 하더라도 한 대 정도는 더 둘 법한 재밌는 요소들이 생각외로 꽤나 많은 편입니다. 앞으로도 이 맥 미니와 관련한 재밌는 사용법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좋아요, 구독을 간절히 부탁드리며 영상 마칩니다. 끝! 네, 아마 근래에 본 제품 중에 가장 가성비가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싶진 않은데 진짜 뭐 하나 빠질 데 없이 잘 만들어진 데스크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텔이 엉망인 걸 생각하면 특히 더 그렇네요. 네.